안녕하세요. 살까 팔까 TV 정기준 원장입니다. 해외 주식 살까 팔까입니다. 해외 주식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또 견주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국내 주식들도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해외 주식 주요 종목들과 국내 주식 시장 주요 종목들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종목이 더 유망할지 한번 살까 팔까 TV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삼성전자하고 한번 애플을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종목이 더 유망할지인데, 자, 삼성전자하고 물론 애플을 절대 비교하는 것 자체가 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투자자들의 관심에는 두 종목 모두 다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비교할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우리 누구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나성민 팀장님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최근에 뭐 애플도 많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국내 주식 시장에서 또 삼성전자도 계속 올랐어요. 두 종목 다 좋은 종목임이 분명한 것 같은데 결론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어떤 종목이 결론은 더 저는 유망할까요? 결론은 저는 애플이 더 유망하다. 애플이요. 네. 애플. 자, 애플 주가 한번 좀 볼 텐데 애플 주가가 사실 최근에 삼성전자 주가랑 비교했을 때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탄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애플이 최근 들어서 헤드셋 부분에서 삼성전자보다 조금 나은가요? 네, 일단 지난해 10월 달에 애플이 그 아이폰 12를 이제 내놨는데 네. 5G용이거든요. 근데 두 달 동안 판매를 한 게 삼성이 작년 1년 동안 5G 폰을 판매한 거를 넘어갔습니다. 많은 차이인 거죠? 이게 한 1,000만 대 정도 차이가 나고요. 네. 불과 두 달 판매량이 뭐 삼성전자 1년 판매량을 넘어갔다라는 건 애플에 대한 고객의 충성도가 그만큼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자, 지금 이제 삼성전자 차트인데, 삼성전자 차트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단기적으로 작년 11월 달부터 상당히 탄력적이에요. 주가 흐름상만 놓고 본다면은 작년 11월부터 애플하고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삼성전자가 좀 승리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일단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증시가 올라오는 가운데 한 10월, 11월 때까지는 좀 소외가 되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작년 연말께 다가오면서 좀 탄력적으로 움직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소외가 되어 있다가 이제 대형 뭐 기관이라든지 외국인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올라왔고, 애플은 이미 그 전부터 차트 좀 우상향 흐름을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최근 시세만 보면은 삼성전자가 조금 더 탄력적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네, 지금 그려드리는 것처럼 작년에 다른 종목들이 많이 올라갈 때 삼성전자는 쉬었고, 그리고 오히려 지금 10월 이후부터 저점을 찍고 거기서부터 가파르게 올라간 모습이고, 애플 주가를 보게 되니까는 사실 애플도 뭐 3분기 때는 주춤했지만 그래도 2분기 때는 주가 흐름이 좀 가파랐네요. 네, 음, 일단은 뭐 신작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선반영돼서 좀 미리 좀 올랐다가 다시 최근에 조정을 좀 보이고 최근에 애플카라든지 그리고 신작 애플 이제 13에 대한 또 그런 기대감들이 또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질문이 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헤드폰 판매가 스마트폰 신제품이 나오면서 이게 압도적으로 삼성전자보다 판매량이 좋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사실 잘 많이 그렇게 막 시장에서 핫할 정도로 오르지는 못하고 있고 최근에 한 4, 5거래일은 또 부진했어요. 특별히 그럴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애플카에 대한 기대감이 좀 선반영되면서 좀 올랐고요. 거기에 대한 좀 차익 매물들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핸드폰 판매에 대한 어떤 그 성과에 대한 기대는 반영이 안 되는 건가요? 일단은 약간 리드 타임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서 아하. 수급이 좀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도 좀 반영이 됐다 보시면 될 것 음,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핵심적으로 삼성전자보다 애플이다라고 주장하시는 핵심적인 이유. 핵심적인 이유는 애플은 미래 성장이 있는 소프트웨어 업체고 삼성은 제조업체. 그렇기 때문에 네. PER을 좀 달리 줘야 된다. 음흠. 그렇게 해서 봤을 때는 애플이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김진웅 선임연구원 나와서 의견 부탁드립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삼성전자를 살까요? 애플을 살까요? 저도 애플을 사야 된다고 애플이요? 생각합니다. 네. 갤럭시 쓰지 않으세요? 예, 저는 갤럭시 쓰긴 하는데 제 아내가 아이폰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사실 국내에서 판매량이 압도적으로 갤럭시가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젊은 층에서는 아이폰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런 게 한국만 유독 그런가요? 아니면은 다른 나라 뭐 중국이나 아니면은 미국에서도 같은 현상이 있나요? 다른 나라에서도 동일하고요. 실제로 네. 작년에 스마트폰 점유율 자체가 전체만 놓고 보면 삼성전자가 1위를 했지만 오히려 지지율은 떨어졌습니다. 점유율은. 점유율이 네, 떨어졌다. 20%대를 하회했습니다. 한 18%, 19%대로 떨어졌는데 이게 거의 10년 만에 이루어졌던 게 있고 오히려 반대로 애플은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5G 스마트폰만 놓고 보면은 오히려 애플이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점유율을. 그래요. 그러면은 일단은 뭐 애플 쪽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애플을 꼭 삼성전자보다 더 좋게 보시는 핵심적인 어떤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 스마트폰 판매량도 앞으로 좀 더 높아질 것으로 보는 것도 있고 실제로 오늘 이제 쿠팡에서 이제 에어팟 이제 블루투스 무선 이어폰이 이제 사전 판매 예약이 들어갔는데 네. 단 1분 만에 품절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게 사실 71만 원 정도의 가격이 하기 때문에 비싼 측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아니 무슨 이어폰이 70만 원이 넘어요? 네, 헤드폰이다 보니까 조금 비싸긴 한데 아 너무 비싼데요. 네, 그럼에도 1분 만에 품절이 되었다는 거. 그 네. 이어폰으로 나온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상품은 헤드폰으로 나온 네네, 건가요? 헤드셋으로 나온 거고. 그래서 비싸구나. 근데 또 이게 국내 시장에만 한정된 게 아니고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미 지난달에 출시를 했는데 네. 미국에서도 지금 이 헤드셋을 받으려면 한 두세 달 있어야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대기 고객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애플이 삼성전자보다 좋겠다라고 의견을 주시는 건가요? 아무래도 뭐 스마트폰 시장이나 뭐 부가 서비스 시장에서도 삼성전자보다는 애플이 좀 더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보다는 애플이. 근데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하고 애플을 비교할 때 사실 핸드셋과 관련된 부분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은 애플은 사실 반도체가 아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니까 네,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하더라도 애플이 좀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 결국에는 어쨌든 주가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네. 앞으로 가져갈 애플의 실적을 계산했을 때는 그래도 삼성전자보다는 좀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네. 판단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견 고맙습니다. 조영욱 센터장님 나와서 의견 부탁드립니다. 삼성전자 살까요? 애플 살까요? 저도 공교롭게도 애플 쪽입니다. 애플이요? 네. 자, 애국자가 없나?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뭐 앞서 많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좀 덧붙이자면 저는 미국 기업에 대한 프리미엄을 좀 뽑아주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월봉으로 보자고요. 월봉으로 뭐 주봉으로 볼까요? 주봉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어요. 월봉으로 보죠. 그냥 월봉으로 보면은 몇 년 동안 주가가 뭐 애플 주가가
엄청나죠. 근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만큼까지는 못 올랐거든요. 최근 들어서 많이 오른 거지. 저는 애플이 미리 많은 것들을 반영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들어요. 지금 애플이 수년 동안에 너무 많이 올라온 거 아닌가? 특히 최근 한 2, 3년 사이에 너무 오른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더 올라가면은 오히려 이런 모멘텀에 매도가 맞지 않나. 그런 아이디어에는 어떻게 저는 의견이세요? 사실 애플이 시가총액 1위잖아요. 근데 뭐 그러한 차트 뭐 기술적인 부분을 도입하기는 조금 어려운 종목이지 않나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요. 이미 뭐 그만큼 실적이 좀 담보되어서 올라온 측면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좀 과열에 대한 걱정은 지금 위치에서는 크게 안 해도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과열 문제는 지금 아직 논하기는 그렇고 실적이 계속 뒷받침이 되고 있다. 그런 의견이신 거죠. 네. 자, 여기서 한 가지. 세 분 모두 삼성전자, 애플, 여기서 애플이 낫다.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은 삼성전자는 매도 의견인가요? 아니죠. 그건 삼성전자도 매도 의견은 아니다. 둘 중에서 하나를 고른다면 고르자면 애플이고 애플이 그럼 둘 다 매수 의견이긴 하지만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애플이 낫겠다. 네. 저는 그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저는 애국자랑 삼성전자 의견을 세 분 모두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세 분 모두 객관적으로 애플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애플 살까 의견으로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서 LG전자하고 테슬라를 한번 비교해 볼 텐데요. LG전자도 최근에 전기차 관련돼서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테슬라하고 한번 좀 비교를 해봤는데 나선민 팀장님 나와주세요. 테슬라는 정말 우리나라에서도 주식을 한다는 사람들은 테슬라는 모두 다 아시고 주식을 하지 않더라도 테슬라는 그만큼 최근에 애플보다도 더 많이 언급되는 종목이 테슬라인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계속 주가가 더 올라갈까요? 사실 저 가격도 사실 거품이 굉장히 많이 껴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상승을 논하기는 좀 상당히 좀 어렵지 않나 부담스러운 네, 거죠? 부담스러운 부담스럽습니다. 거죠? 네. 뭐 지금 영역에서는 인간이 분석을 해서 주가의 향배를 말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일단 뭐 분석의 네. 영역은 떠났다. 일단 PER로만 봤을 때도 지금 1700배가 넘습니다. 향후 10년치 수익을 다 땡겨 오면은 어느 정도 BR이 될까요? 예상되는 그렇게 10년치에 해도 대해서. 10년치를 다 땡겨도 15배 이상은 될 것 같고요. 뭐 10년치를 예측하기는 좀 어렵지만 네. 2024년 5년까지를 땡겨도 30배가 넘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뭐 프리미엄이 무지 많이 뭐 저희가 생각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이 붙어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면에 LG전자는 그러면은 좀 저평가 상태인가요? LG전자는 뭐 저평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번 주 금요일 날 실적 발표가 있을 겁니다. 지금 6천억 이상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거의 뭐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연 영업이익으로 3조 이상 발생할 거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상 코로나19 때문에 좀 심리가 좋지 않았을 텐데 백색가전 부분에서 선전을 한 건가요? 네, 일단은 TV 부분이 좀 많이 팔렸고요. 백색가전에서 상당히 많이 뭐 매출이 늘어났고 또 전장을 요새 좀 많이 고론하는데 그 VC 사업부도 적자폭을 굉장히 많이 줄였습니다. 3분기부터 줄여왔기 때문에 3분기부터 실적이 좀 증가를 했고요. 또 사실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좀 아픈 손가락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스마트폰 부분입니다. 그런데 좀 뭐 효율화를 통해서 그 부분도 좀 적자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의견은 들어보니 테슬라보다는 LG전자가 네, LG전자 네. 이번에는 애국자.
그렇다면은 테슬라는 매도 의견이신가요? 네, 테슬라는 이미 뭐 저희 역량을 좀 벗어났고 거품이 많이 껴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인도되는 물량이 한 80만 대, 올해가 작년이 이제 한 50만 대 조금 못 미쳤는데 계속해서 물량은 늘려 나갈 텐데 사실 매출이 늘어난다라고 해도 영업이익이 담보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저가로 또 최근에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중국 모델과 비슷하게 뭐 가격을 굉장히 대폭 낮췄거든요. 네. 지금 테슬라의 목적은 일단 단기의 뭐 어떤 실적보다는 매출 증대, 즉 외형 확대를 계속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 뭐 지금 정책이 맞긴 하지만 일단은 그게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될지는 좀 예측하기가 어렵고 LG전자는 분명히 지금 실적이 턴하는 가운데 새로운 신성장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VC가 이제 뭐 예측은 올해 하반기나 내년 초에 분기점 BEP는 넘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향후 성장성을 봤을 때는 LG전자가 확실히 더 좀 위에 있다 이렇게 봅니다. LG전자가 오히려 좀 성장성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성장성이 반영이 덜 됐다. LG전자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지 네네네. 않을까요? 그렇게 봐도 지금 PER로 봤을 때도 아직은 뭐 고점을 논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도 성장성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은 2025년까지 현재를 2021년을 출발점으로 놓고 볼 때 LG전자의 영업이익 성장세랑 테슬라의 영업이익 성장세랑 어떻게 누가 더 빠를까요? 저는 LG전자 쪽이 조금 더 빠를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요. 네, 테슬라의 성장 속도보다도 영업이익 성장세가 물론 이제 뭐 테슬라가 매출액은 성장성이 빠를 수가 있지만 영업이익이 그만큼 빨리 늘어나기는 좀 어렵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당장은 매출을 늘리는 외형 확대 정책을 계속 쓰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급격히 늘어나기는 조금 어렵다. 네. 예, 그렇게 보이고요. LG전자 같은 경우는 신성장 산업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BEP를 넘어가기 때문에 급격하게 영업이익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의견 고맙습니다. 조영 센터장님 나와주세요. LG전자를 살까요? 테슬라를 살까요? 저도 LG전자. LG전자요. LG전자 살까? 테슬라는 팔까요? 테슬라는 사실 팔가 쪽에 가까운데 트레이딩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뭐 이쪽가를 어느 정도 설정해 놓고 대응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근데 지금 환율 동향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환율하고 수수료까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환율하고 수수료를 감안했을 때 지금 환율 추세는 완전히 지금 좀 내려가고 있잖아요. 원달러 환율 자체가요. 추가 하락할 가능성도 있고 거기까지 감안을 했을 때 테슬라가 트레이딩성으로 지금 좀 잠깐 짧은 기간 들어갈 만한지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충분히 들어갈 그 만한 정도는? 위치에 네. 되돌아 보는데 사실 뭐 시간대도 거래 시간대도 안 맞고 쉽게 대응하기 좀 어려운 그런 위치긴 또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감안해야죠. 그러면 트레이딩성으로 놓고 볼 때 LG전자는 어때요? LG전자도 괜찮죠 지금. LG전자도 괜찮다. 일단 오늘 장대 음봉이 커요. 약간 이게 상승이 조정받고 재차 상승한 가운데 장대 음봉이어서 기술적으로 놓고 보면은 단기적으로는 다소 좀 우려스러울 수도 있는데 어떻게 대응할까요? 오늘 뭐 사실 거래량이 좀 많이 실리지 않았다 보니까 뭐 기존에 네. 이제 추세를 형성했을 때 이제 만들어졌던 거래량과는 좀 차이가 있죠. 그렇다 보니까 오늘은 뭐 지수도 마찬가지고 오늘은 좀 기술적인 조정이라고 좀 보여지고 아직 추세는 여전히 좀 유효하다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트레이딩에서 따진다면은 조정시 주성시 매수가 맞겠네요. 네. 네. 그래요. 근데 왜 LG전자가 더 나은 건가요? 지금 테슬라보다? 뭐 사실 두 종목을 비교하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뭐 애플이랑 테슬라 차이라고 하면 이 불확실성의 차이가 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아, 애플하고 테슬라를 차이를 든다면 애플은 좀 불확실성이 적은 반면에 테슬라는 오히려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향후 뭐 10년간 좀 시장에서 보고 있는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토대로 지금 만들어진 수치가 네. 지금 테슬라 시세에 좀 반영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불안하긴 하죠. 그런 부분들이. 자, 그러면은 같은 질문인데 LG전자의 산업 성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전반적으로? 지난번 분석에서도 한 차례 좀 말씀드렸던 내용인 것 같은데 지금 뭐 미래 먹거리에 대한 부분들을 좀 확실하게 좀 이번에 제시를 해줬고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성장성이 좀 어느 정도 담보가 되고 있는 상태고 추가로 좀 지금 모바일 사업부 적자폭이 계속해서 좀 축소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올해 아마 뭐 잘하면 흑자 전환까지도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는 확실히 테슬라보다는 LG전자가 조금 안정적이면서도 기대 수익도 조금 더 높여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보니까 16만 4천 원 최고가를 만들었었는데 올해 이 가격 넘을까요? 저는 넘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넘을 거다. 올해 넘을 거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의견 고맙습니다. 김진우 연구원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테슬라를 살까요? LG전자를 살까요? 저도 동일하게 LG전자를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LG전자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일단 LG전자 같은 경우에 장점을 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게 네. 일단 가전제품 사업이 올해 코로나19 속에서 오히려 좀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뭐 적자 사업부가 이제 좀 개선되는 게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CES 국제 가전 박람회가 열립니다. 네. 거기서 지금 LG전자가 지금 출시 예정인 게 이제 롤러블 폰인데 롤러블 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폴더블 폰이랑은 좀 다르게 폴더블 폰이 단순히 접는데 그쳤다고 하면은 롤러블 폰은 이제 말면서 구부릴 수 있는 게 좀 특징입니다. 네. 그래서 LG전자가 좀 전략을 잘 짰다고 생각이 드는 게 아무래도 폴더블 폰은 삼성전자에서 지금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오히려 LG전자가 폴더블 폰으로 맞대응하기보다는 롤러블 폰이라는 기존에 없던 것을 가지고 신제품을 내놓는다고 했을 때 좀 뭐 스마트폰 적자 사업부가 좀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듭니다. 롤러블에 대한 성장성도 말씀을 해주셨고 가능성도 그렇다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살까요 팔까요? 테슬라만 놓고 봤을 때. 저는 이런 종목을 좋아하진 않아서 사실 전기차 기업 이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어서 사실 저는 매도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안 좋아하세요? 아무래도 전기차는 화재 문제도 있고 아직 좀 기술력이 좀 더 갖춰져야 된다라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좀 과하게 오른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기술력이 개선되지 않는 한은 좀 과하게 오른 측면이 있지 않나라고 판단이 듭니다. 완성도가 아직은 좀 우리가 기대하는 영업이익을 이끌어낼 만큼의 완성도는 아니다. 네네. 그런 의견이실 것 같아요. 자, LG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신성장 동력으로 오히려 또 애플카 관련된 부분에서도 이슈가 됐었어요. 네. 전기차 사업 부분에 전기차 부품 사업에 진출을 할 생각을 분명히 내비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이 좀 부정적이신가요? 그건 아닙니다. 왜냐면 애플카가 출시가 되려면 뭐 빨라야 지금 2025년이나 2027, 8년까지 전망하는 것들이 있는데 오히려 그때까지 진행이 됐을 때는 기술력이 좀 개선돼서 나올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LG전자도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한 성장성은 좀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자, LG전자 단기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앞서서도 뭐 조영욱 센터장하고 얘기를 했는데 좀 음봉이 오늘 이렇게 발생이 됐기 때문에 네. 조정이 나온다면은 단기 급등에 따라서 좀
폭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선에서 잡고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까지를 목표로 대응을 하는 게 좋을지 의견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단기적으로 내려온다 하면은 뭐 내일 추가 하락 시 아니면 이번 주 추가 하락 시에는 한 12만 5천 원 선까지는 내려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일단 보이고요. 12만 5천 원. 네네. 만약에 조정이 본격화된다면 12만 5천 원 선까지는 좀 내려올 거고 이 지지 부근에서 한번 매수해 보자. 그쵸. 네. 네. 그래서 저도 올해 안에는 아무래도 정고점을 좀 돌파하지 않을까. 그래서 많이 간다 했을 때는 한 20만 원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듭니다. 올해 안에는 정고점을 돌파할 거고 예. 신고가를 신고가. 낼 거고 네. 20만 원을 넘을 수 있지 않을까. 네,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LG전자하고 테슬라를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테슬라에 대해서 세 분 모두 좀 부담스러운 주가에 대한 의견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LG전자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 개선세 그리고 백색가전의 선방, 핸드셋 부분의 안정화, 그리고 또 자동차 부분, 배터리카 부분에 대한 성장성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LG전자하고 테슬라 비교해서는 LG전자가 승, 삼성전자하고 애플 비교해서는 애플이 승리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외 주식 살까 팔까 알아봤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까 팔까 TV 정기준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